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월드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독일은 이 피파 랭킹 1등이죠. 예, 지난번 월드컵에 우승한 나라예요. 선수들의 몸값은 우리 선수들의 수십 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뛰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뛰면 못 당해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죽은 놈 한 놈도 없어.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은 피파 랭킹 45위가 1위를 격파한다니까. 격파해도 보통 격파했어요? 2대0으로 격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나는 제도권 학력도 별로야, 사회적 캐리어도 별로야, 집에 돈도 없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죽기 살기로 덤비면 당할 놈이 없어요. 거기 당할 놈이 없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량대첩 있기 하루 전에 일본 군함 300척이 어디로 와요? 그 울돌목을 통과해야 서해를 거쳐서 한강을 거쳐 한약을 다시 먹을 수 있어. 가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이게 울돌목이 뚫리면 나라가 망해. 이제 망해. 근데 우리는 배설 장군이 가지고 도망친 판옥선 12척, 이순신 장군이 급히 한 척 만들어 13척, 거북선은 다 침몰하고 없고 원균이라는 분이 다 드셨죠? 다 침몰. 저쪽은 군함, 전함 300척, 그 뒤에 500척. 야, 그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거 싸워서는 안 돼요. 13척 가지고 어떻게 500척을 이긴다고 말이야. 맨 앞에 있는 군대는 에서는 전함 130척, 그 뒤에 300척이고 500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이겼죠? 왜? 죽기 살기로 싸웠거든. 아주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그 전날 이순신 장군이 장병들에게 훈시를 하죠. 지금 현충사에 가면 그 바위에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필사 즉 생. 죽기를 각오하면 이긴다, 산다. 반대로 필생 즉사.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강의를 했어. 내일 지금 한판 붙어야 돼. 근데 다 죽게 생겼거든 지금. 이순신 장군도 겁이 안 났겠어요? 겁이 덜컥 나죠. 어떻게 13척 가지고 300척 가지고 싸우고 이기냐고 이게. 그러면 장수가 겁이 안 나요? 나죠. 장수는 왜 장수냐면 겁이 나도 안 난 척 해야 돼요. 졸려도 안 졸린 척, 배고파도 배가 안 고픈 척. 그래서 리더는, 장교는 배우다 그런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안 피곤한 척. 왜? 리더, 장교가 피곤하다고 하면 사병들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계가 있어. 자, 수신, 제가, 치국, 평창. 이 말이 무려 20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에서도 이게 살아남을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순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자, 수신이에요. 수신부터. 이 수신이 바로 장수가 되는 첫 번째 수신, 몸을 닦는다 그 말이죠. 몸을 수련한다, 연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사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드는데 그 지휘자, 그 리더가 개라면 그 부대는 개같이 싸우다 죽는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개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리더가 사자라면 그 부대는 모두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돼야 돼요. 파트너 탓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예가 우리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이에요. 원균.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세계 해전 역사상 이런 장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 싸웠는데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해 버렸어요. 조선 수군,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양성해놓은 조선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넬슨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거북선, 판옥선 200척이 침몰돼 버렸어요. 그리고 조선 수군 2만 명이 전사해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에 수군이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장병들과 원균 장군이 지휘했던 장병이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장수가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서. 자, 원래 전라 좌수영이 어디가 있었죠? 여수가 있어요. 여수. 지금도 그 여수에 있는 그 좌수영 그 국보로 돼 있죠. 여수가 있어. 근데 그 좌수영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한산도로 옮겼어.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진성전투에서 우리가 패했잖아요. 진성전투. 그러면 여수가 일본 육군의 포위대.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야. 그렇죠. 바다에서는 잘 싸우시지만은 육지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육군의 우리나라 수군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도로 옮겨버린 거예요. 한산도로 옮기는데 백성들이 따라와. 백성들이 이때 이순신 장군을 따라간 군대가 17,000명이란 말이에요. 전하, 17,000명을 먹이는데도 하루에 쌀이 1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만 명의 백성이 따라왔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할 거를 그렇게 묻지 않아. 농사를 짓게 해주세요. 조선의 정책은 공도 정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섬에는 살지 말라요. 섬을 비워둬야 돼. 그리고 농사를 못 짓게 해, 섬에서는. 왜냐하면 하도 왜구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섬에 사람을 살고 농사를 지으면 그거 뺏으러 노략지로로 온다고. 오는데 조선 관군으로서는 백성을 보호할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섬에 살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로 갔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농사를 지어. 그래서 계속 장계를 올려가지고 농사 짓는 걸 허락받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살려. 그러니까 어때요? 이순신 장군만 따라다녀. 백성들이 따라다녀. 더 험한 것은 말이지. 응?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당하죠. 그리고 백의종군을 해. 백의종군은 이순신 장군 계급이 해군 사령관이거든. 오늘 같으면 해군 참모총장이야. 3도 수군 통대사니까 정의품. 그런데 권율 장군 밑에 육군으로 쫄병으로 따라다녔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근데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시킨다 하는 장계를 직서를 하동에서 받아. 하동 있죠. 구례 하동에서 받아. 육군으로 쫄병으로 따라가다가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하노라. 이렇게. 진작 제수는 했어도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은 아프지. 에? 몸은 아프지. 군대는 100명 남았어. 100명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원균이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동에서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직서를 이 교지를 받고 내려가니까 어때? 도망갔던 장병들이 다시 모여. 백성들이 막 떼거리로 따라와. 떼거리로. 그래가지고 하동에서 진도까지 가는데 100명이던 장병이 1700명으로 늘어났어. 백성들은 끝도 없이 따라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 이 사람들아, 거기가 어딘데 나를 따라오는가? 이게 전쟁터잖아요.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전쟁터 같으면 도망가야지 그대로. 그런데 전쟁터로 따라가. 어쩌자고 나를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백성들 하는 말이, 저희는 장군님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스폰서님만 따라가면 부자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 도망가 버린다니까. 도망가 버려. 바로 수신의 중요성입니다. 자, 다음. 농부가 밭을 타달 수는 없다. 아이고, 이놈 밭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아이 지가 거름도 안 주고 김도 안 매주고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국민을 타다면 안 됩니다. 리더가 추종자들을 타다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 잘못이지 추종자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계속 떨어졌어.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그런데 유권자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권자들 때문에 말이야. 막 그러면 원망하지 마라. 농부가 밭을 타달 수는 없는 것이다. 내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걸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차라. 이게 사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부터 출발해요? 수신. 나부터 출발한다. 나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가진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본 분류 방법으로 좋은 것은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자본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각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면 이 자본 분류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 이 사람은 경제자본, 이건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경제자본은 만약에 역삼동에 7층 상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 그럼 여기 안 계시고 지금 어디 홍콩에 계시거나 그러시겠죠.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에요. 두 번째 사회. 그런데 왜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 연구를 하게 됐냐면요, 어떻게 잘 사는 집안은 대대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 가난뱅이가 상류사회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사회학자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자본이 많아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유럽은요, 상속세가 엄청납니다. 거의 다 가져가 버려요. 또 고소득에 대한 세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사는 집은 대대로 잘 사는가? 다 세금 내고 없는데 뒤에 두 가지 자본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 연대. 그러니까 인간관계. 고소득층들은 인간관계가 돈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돈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밑에 사람 모든 인간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모도 계시고 외삼촌도 계시고 다 계시죠. 응? 그런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맨날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내야 되고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 하나도 없다. 맨날 돈 들어가는 네트워크밖에 없어. 고위층의 네트워크는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라. 여기 정보가 유통되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자본을 다 세금으로 내더라도 다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의사냐, 변호사냐, 자격증이 있느냐.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이것만 보면 어때요? 아휴,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왜? 부모한테 물려받은 강남에 상가도 없어. 어? 요즘 파주에 땅이 비싸다는데 파주에 땅도 없어.
그런데 사회적 네트워크도 별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없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자본이 이것 말고 또 있다야. 캐서린 하킴 시중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매력 자본. 이 세 개의 자본은 분명히 있는데 요 피에르 브리디가 간과한 자본이 있다. 매력 자본이래. 매력 자본. 캐서린 하킴 런던 정치경제대학 사회학 교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품을 사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개인의 매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정말 TV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얼굴이 이쁜데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가 있어. 근데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매력 있는 여자가 있어. 그렇죠? 따라서 매력 자본이라는 책의 매력은, 이 양반이 말하는 매력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라는 게 있어요. 외모라는 게 있는데 외모도 자기 개성에 따라 가꾸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근육, 쉽게 말하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캐서린 하킴 교수가 이걸 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앞에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없어도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면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에 나오니까 미국 연방제도, 연방준비은행 각 지점이 있죠. 뉴욕 지점도 있고 연방준비은행에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이 과연 매력이 사회적 성공과 소득에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미국사에 연구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있다야. 관계가 깊다. 첫인상이 매력 있는 여자는, 매력 있는 남자는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이 80%예요. 80%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력 자본을 축적할까? 이거 대학 경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학 경문은요, 조선왕조에서는 함부로 이 대학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왕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세자만 읽어야 돼. 세자. 그 밑에 왕자들이 읽으면 잡아 죽이는 수가 있어. 영모로 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대학이라는 책.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경문에 삼강령이라는 대학의 도는 제 명명덕. 이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밝은 마음이 덕이 있었는데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니 그게 어두워졌다. 그러니 앞에 그걸 다시 밝히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7민 백성과 친하게 되며, 그러면 스폰서는 누구하고 친하게 되며? 파트너와 친하게 되며, 파트너들이 지금까지 세상 어렵게 살아오느라고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걸 다시 밝히고, 원래 마음이 밝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생리상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한 선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지극한 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철학 강의해봐. 그놈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살아나고 봐야 뭐 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 지어선 지극한 선은 그 뭐였어요? 이 회사 괜찮네? 우리 스폰서 괜찮은 사람이네? 여기 계속 있어야지. 괜찮은데 왜 나가겠어요? 이 사회가 괜찮네? 그렇게 판단하면 그 나라 이민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걸 실현하는 단계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편칭. 이게 그러니까 수신이 어디 나와요? 가운데 나오죠?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 수신은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죠? 몸을 닦고 몸을 수련하고. 제가는 뭡니까? 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다시 말하면 내 라인이 맨날 산만해. 이게 가지런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예요. 제가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제가 수신하고 내 교양이 완성이 되고 내 교양이 높아지고 내 집안이 가지런하면, 집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 같으면 자기 가정이 되고, 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가 되고, 회사의 부장 같으면 자기 부가 되고, 그러게 됐죠. 정당 같으면 정당이 되고, 당원이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치국하라는 거예요. 치국. 치국이니까 이렇게 돼야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라인이 어수선한데 신규가 안 는다? 당연히 안 늘지. 그 어수선한 집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늘지. 치국. 국내 시장을 평정하고. 근데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좁아. 그러니까 치국 평천화해야 되죠. 글로벌 시장을 평천화해야 된다고. 야, 이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 과정을 이미 공자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우선 네가 리더가 되고, 네가 사자가 되고, 그리고 네 집안 단속 좀 잘해라. 가지런하게 하면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그러면 평천화, 글로벌 시장을 천명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수신이 바로 수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교양을 닦고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덕 있는, 덕을 가진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물. 이게 이 격자가 막대 격자예요. 막대기. 우리 격자 그러면 저 옛날 창문 보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창호지 발라놨죠. 이걸 우리가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막대 격자를 써. 그 사람 참 품격이 있어, 막대 격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격자가 무슨 뜻일 것인가? 그 말은 우리 옛날 창호지로 발라놓은 문을 보면 알아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탁 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물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판단하며, 그 말이 사물을 똑바르게 판단해야 돼. 엉터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 경물이야, 경물. 물이라는, 애터미라는 물을 내가 올바로 똑바로 삐딱하게 말고 이렇게 파악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치지. 거기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어야 돼. 이게 제품은 어떻게 되며, 마케팅 프로는 어떻게 되며, 라인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면 뭐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에요. 경물, 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돼.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성실한. 적당히 이거 사기 쳐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된다 이게. 안 돼. 성의.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심이에요.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돼. 정직하게. 자,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야. 이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다음에 수신이 나와. 이렇게 해야 네 몸이 교양인이 된다. 몸으로 해라. 몸. 왜냐하면 마음 먹는 것은요 1분이면 가능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매년 31일 날 붙이죠. 신년도에 다이어트 탁 붙여요. 마음 먹기는 쉬워. 그런데 1월 1일 날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니 어떤 놈이 치맥을 사왔어. 친구가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오늘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몸이. 마음 먹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안 돼요.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몸.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알고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정신적인 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수신이 안 되면 치국 못한다. 치국 못한다. 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애터미에서 늘 강조하는 세 가지 공부가 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오늘 남편이 가지 말라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걸 가지고 마누라 남편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옆에 내가 무엇을 듣고 와서 또 이렇게 그 맞아요. 이게 전부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경물치지가 뭐예요? 이게 사물을 똑바로 판단해서 지식을 얻는 건 머리 공부예요. 머리 헤드. 자, 마지막 끝입니다.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넣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을 기를 수 없다. 두레박줄은 자본입니다. 자본이요. 우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두레박줄이 짧지 않는가 보라 이거예요. 당신의 자본, 당신의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간 이끌어온 여러 가지 고제에 이게 다 있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